네, 스님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3년 취업이 어렵기에 주변에서 힘든 일을 추천해줬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힘든 일을 하지 못해서 지인분께서 피아노 학원과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공근로 하면서 일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관계의 처세술이 부족해 가족, 지인으로부터 특히 사회생활할 때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눈치 없다니 사회성 없다는 평을 듣는데 어떻게 하면 관계에 있어서 좀 더 편할 수 있을까요? 눈치 없는 말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눈치 없다 소리를 듣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음,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해서 그 상황에 안 자꾸 맞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냐 이 말이야.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군대 얘기를 한다면은 엉뚱하게 이제 맛집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말을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싸해진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자기가 생각할 네, 때 상대편이 군대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못된 맛집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딴 생각을 하면은 이걸 안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는데 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네, 그때 군대 얘기를 못 듣고 그러다 이제 갑자기 맛집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드러난 거는 좀 주책이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이렇게 보지만은 자기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 얘기가 툭 튀어나온다. 그러면 자기가 연습을 어떻게 되냐면 상대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의 눈은 상대의 얼굴을 보고 귀는 상대의 말에 쫑긋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를 취한다. 이런 연습을 자꾸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제 주의를 음,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스님이 말하면 자기 스님은 말은 귀로 스쳐 지나가고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무슨 딴 생각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엉뚱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항상 이렇게 귀를 쫑긋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자꾸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든다 하면 이것이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이것도요. 네. 저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예, 어느 정도 좀 치료받고 예, 예. 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는 집중을 안 하고 남이 얘기하면 집중을 하고 이제 남이 이제 두 번 얘기하지 않게끔 계속 이제 듣고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정신질환이니까 약을 먹거나 하면 조금 도움이 돼요. 낫는 건 아니고 조금 덜하다. 이 머릿속에 망상이 좀 덜해요. 네. 머릿속에 생각이 막 계속 이렇게 혼미할 정도로 자꾸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데도 지는 엉뚱 생각으로 자꾸 흘러가고 이런 사람들을 애만 쓸 게 아니라 치료를 조금 받으면 도움이 된다. 네. 치료 중에는 이제 그런 정신과 치료가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귀를 쫑긋해서 항상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딴 눈을 내리감거나 고개를 숙이고 귀로 듣지 말고 눈을 그 사람 얼굴을 집중을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이런 훈련을 자꾸 하면 이게 이제 집중력 훈련이거든요. 이걸 하면 도움이 된다. 명상할 때 오직 호흡에 집중하듯이 그러면 이제 명상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명상이 이제 기초가 집중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집중력을 바탕 위에 이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병원에 다니는 것 하나는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할 때 항상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가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반드시 눈을 그 사람을 쳐다본다는 거. 보통 보면 이게 얘기할 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 얼굴을 안 봅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거나 따라 이래 하는 거는 지는 귀를 듣는다 하지만은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사람 얼굴을 딱 보고 말할 때는 딱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말해야 되고 내가 말할 때도 딱 얼굴을 보고 말해야 돼요. 그런 연습을 자꾸 하면 조금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쉬운 일인데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쉬운 일을 막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헤맬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기가 그런 좀 부족함이 있다. 주의력에 집중해도 부족함이 있고 일을 배우는데 조금 서툴한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말고 딱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쉬운 일이든 뭐든 쉬운 일이란 게 있습니까? 알면 쉬운 일이고 모르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잘 아니까 쉬운 일이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모르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니 빗자루 갖고 방 청소하는 게 뭐가 어렵고 걸레 갖고 방 닦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냐 하지만은 애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이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만지는 게 너무 쉬운 일이지만 노인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2번, 3번 가르쳐줘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데 저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역사나 이런 거는 한 번 들으면 대부분 다 원리가 금방 터득이 되고 기억이 되는데 음악 같은 거는 아무리 듣고 노력을 하고 손으로 쓰고 뺏기고 연습을 해도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기초 지식이나 노하우가 있을 때는 추가되는 게 금방 익혀지고 거기에 대한 기초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게 잘 안 익혀집니다. 그런 이제 이 뇌 구조나 이 정신 작용에 대한 원리를 알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면서 이 기초 지식이나 기초 기술 이게 사람이 꼭 학교를 안 다니고 기술학원을 안 다녀도 어릴 때부터 살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방도 쓸고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호미질도 하고 낫질도 하고 이렇게 우리 같이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자란 사람은 특별히 안 배워도 그게 자연스럽게 되고 옆에서 하는 거 보면 금방 익혀가 되고 이러는데 어릴 때 그런 걸 안 해본 사람 어른이 돼가 하면 여러 번 설명을 해주고 여러 번 해줘도 그게 잘 익숙해지지가 않고 잘 모르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 서툴다 이래 말할 수 없고 자기가 거기에 익숙함이 기초 지식이 기초 기술이 부족하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어서 하고 또 물어서 하고 그 사람은 그건 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는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물어서 하고 상대가 2번 묻는다고 짜증을 내면 죄송합니다. 제가 기초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 상대는 그건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남자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거든요. 제가 인도에 가서 이런 일을 겪거든요. 인도에 있는 그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불가촉 천민들 시골에서 자라가 그냥 일만 한 사람들은 이 사는 게 환경이 열악한 데 살기 때문에 깨끗한 게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벽돌이 그냥 쌓이면 되지 거기에 가지런하게 쌓여야 된다든지 거기 시멘트가 옆에 더덕더덕 붙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왜? 그게 이 눈에 그게 안 보이고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란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설명을 해주고 돌아서면 또 엉뚱하게 해놓고 돌아서면 또 엉뚱하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면 막 짜증을 많이 내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역사적으로나 이 생활 패턴이 사실 전체가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좀 똑똑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상식적이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경험이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도 잘 안 되는 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화를 많이 내요. 그러고 이제 열등하다고 질타하고, 너무너무 열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는 사냥을 하는 데는 사람보다 뛰어나지만은 뭐 맑게 알아듣는 건 100번 설명해도 사람보다 어린애보다도 못하잖아, 그죠? 이게 다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열등의식을 느끼지 말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란 환경에 기초가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이고 제가 좀 기초가 부족해서 그래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위축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두 번, 세 번 물어서 해 나가면 다른 사람도 이제 처음에는 자기하고 적응이 안 돼서 그러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다 저분은 조금 일하는 게 서툴어서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잡히면 이제 관계가 괜찮아져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자꾸 도움을 청하는 자세,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제가 기초가 부족해서 그래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 이제 대학교 다녔을 때 레슨 선생님도 그렇고 좀 사람 좀 많이 만나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좀 까다로운 사람이 조금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항상 내향적인 사람 몇 명하고 만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서는 이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좀 이제 안쓰러워하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든 점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부모나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돈도 많이 벌어라, 지위도 빨리 높아져라, 결혼도 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다 공부를 잘하며 다 일을 잘하고 다 인간관계가 좋고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고맙게 생각하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대로 내가 다 하려면 내가 가랑이가 찢어진다. 내가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좀 아무나 사귈 수 없는 그런 내향적이다. 근데 내 스스로 그분들이 말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조금 인간관계 폭을 넓히겠다 하면 자기가 싫은 마음이 들어도 조금 연습을 해야 되고 자기가 그렇게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니까 자기에 맞게끔 인생을 살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그러니까 욕심을 안 내는 거예요. 인간관계 욕심을. 자기는 노력 안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귀고 싶다. 이거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도 사람만 가능하면 혼자 해도 되는 직업을 선택하고 관계를 최소화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러고 만약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막 아름다운 여자, 돈 많은 여자, 똑똑한 여자 이렇게 선택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맞게끔 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여자분 눈에 안 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가족이 반대할 만한 부족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어때요? 오히려 자기에 만족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자기 부족한 건 안 보고 자꾸 욕심을 내가 일을 벌리고 사람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벅찬 일이 생겨나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 그들이 요구하는 걸 내가 하려면 내가 힘이 들어도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변화시키는 게 힘들면 내가
그들의 요구가 그렇더라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던져버리고 내 역량에 맞게끔 내 까르바에 맞게끔만 일을 하고 삶을 설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생각 안에 갇혀서 남의 얘기에 집중을 못했던 거를 스님 덕분에 깨닫게 됐고요. 인간관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되, 이게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스스로, 인정을 하고 만족을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